안녕하세요. 김장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치사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전치사 관련 문제 풀입니다. 뭐냐면 시간 혹은 장소, 위치와 관련된 전치사인데요. 사실 이거를 좀 설명을 제가 미리 좀 드리고 갈게요. 시간 할 때와 그다음 장소, 위치 할 때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치사 문제 나오면 사실 우리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뭐냐면 너무 어려워. 그거 너무 많이 쓰여, 방대하게.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토익 시험에 나온 전치사 용법이라 이런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전치사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설명을 미리 좀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일단 써요. at, on, in 이렇게 써요. 그래서 부등호 표시를 이렇게요. 그럼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on, 그 다음 at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친구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몇 시냐? 지금. 뭐 1시 뭐 이렇게 나오겠죠. 12시 뭐 이렇게. 오늘 며칠이야? 뭐 12일, 15일 뭐 나오겠죠. 무슨 요일이야?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몇 월이야? 계속 물어봐요. 친구가 짜증내요. 그 물어봐요 그냥. 몇 월이야? 3월, 5월 막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몇 년도야? 2021년, 2022년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딱 물어보는 거야. 야, 지금 네가 대답해 준 거에서 가장 작은 시간 개념이 뭐냐? 시간이지. 몇 시? 그럴 때 애써 쓰는 거야. 그래서 시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시에요? at 12 o'clock. 6시에요? at 6 o'clock. 이렇게 1시간 단위. at입니다.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야, 그 다음 작은 게 뭐였냐? 그 다음 작은 건 뭐 날짜, 요일. 그렇지. 하루 개념. 그래서 날짜라든가 또는 요일. 하루 개념. 얘는 1시간 개념, 얘는 하루 개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인데 오늘 15일인데 그럼 15th 2일인데 second 3일인데 third 이렇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일 한다 on Sunday, on Monday 이렇게 하루 개념은 on. 그다음 나머지 큰 개념 전부 다 in이에요. 그 달, 뭐 연도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싸그리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by라는 전치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시까지 by 3 o'clock 괜찮네. 뭐 예를 들어서 5월 5일까지 by 괜찮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뭐 3월까지 괜찮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괜찮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외우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잊어버려도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가볼게요. 전치사 나왔어요. 전치사 문제 D부터 먼저 보세요. 뒤에 보니까 10 p.m. 시각? 그러면 이제 at이 나와야지. at이 없네? at인데? at이 없네. 그래서 누가? b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장소, 위치와 관련 전치사를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question number 2. 자, 전치사 문제 올라가자고요. 뒤에 3 weeks. 이거군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자, by하고 until을 좀 같이 묶어버릴게요. 그 다음에 for와 over 요걸 좀 같이 묶어버릴게요. 자, 위아래를 좀 볼게요. 뭐냐면 전부 다 시간 개념에 쓰일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 by와 until 다음에는요. 시간 중에서요. 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시점까지. by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까지 by April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by 2 o'clock 2시까지 이렇게요. until 2 o'clock 돼요. 그런데 얘네는 뒤에 시간인데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 나와요. 이렇게
for 2 years 그러면 2년 동안. over 10 days 그러면 열흘에 걸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얘기하지만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완전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에 3 week, 시간이 됐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세요. continue, 계속할 거야. 3주까지 계속 진행될 거야. 완전 맞아. 우리말로. 그죠? 근데 영어로는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석에 다 맞춰보면 다 맞아. 그럼 정답을 못 찾죠. 자, 그래서 포인트. until이나 by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시점, 몇 월 며칠이라든가, 그건 날짜, 요일, 이렇게. 연도, 이렇게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럼 뒤에 보니까 기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그죠? A번에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학생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해석만 때려서 정답 다 틀려요. 왜냐하면 해석하니까 괜찮거든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해석해도 될 것 같으면 뭐 우리말로 시험 보지 뭐하러 영어 시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 question number 3 갑니다. 자, A, B, C, D 가보자고요. 여기서는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렇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offer란 단어 있죠. 이것도 전치사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부사로 쓰는 게 갑이에요. 부사예요. 전치사로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흐리는 거죠. 그 다음에 down이란 단어 있죠. 이것도 전치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부사로 쓰는 게 거의 100%. 거의 100%. 그래서 왜 up, down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술 드실 때 많이 하죠. up and down 게임. 요즘에 안 하나요? 오케이. 어쨌든 up과 down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 보세요. 제가 얘네들의 품사가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어나 그러면 stand up. 그 up 뒤에 뭘 안 쓰죠. 그러니까 전치사로 보기 뭐한 거예요. 근데 stand란 동사 뒤에 쓰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stand해도 똑같은 뜻이잖아요. 부사예요. 그럼 down도 마찬가지예요. sit down. down 뒤에 누구 안 넣어? 전치사 했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down으로 끝났어. 그것도 sit이라는 동사만 써도 의미는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부사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일단 좀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니까 밑에 친구 뒤에 가는 거예요. 이 명사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 그럼 정답이 누구냐? 정답은 이제 B번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교재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글로써 써놨지만 글로 써보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 말로써 듣는 게 훨씬 이해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throughout이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throw라는 단어가 관통하는 거예요. 통해서. 근데 out이니까 안에서 밖에까지 다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 전체란 뜻이에요. 전체. 그래서 어떤 전체? 시간의 전체 혹은 장소의 전체. 그러니까 범위 전체 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roughout the year 그러면 year 1년을요 관통을 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1년 내내 이런 의미가 됐고요. throughout the day 그럼 하루를 관통한 거니까 하루 종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장소에 써볼까요? throughout the building 빌딩을요 전부 다 딱 관통을 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전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보통 시간과 장소 많이 쓰는데요. 이런 문제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뭐냐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요. 똑같이 설명해요. 수업 시간에. 시간이나 장소에 관통을 해봐서 전체다. 전부라는 의미다. 그러고 나서 제가 문제를 내요. 어떤 문제를 내냐면 항상 똑같이 내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 영어 문장을 제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천천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발음이 계속 영국식 발음이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절제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자 가볼게요. There are 갑자기 해야 되는데 are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상한데 There are many pictures throughout the book. 요거 맞을까요? 일단 제가 throughout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는 언급 안 했어요. 근데 the book 책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장이 맞을까? 그 학생들한테 꼭 물어봐요. 이거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시간도 아니요. 장소도 아니요. 아닌데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쓴 이게 있거든요. 범위 전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There are many photos, there are many pictures. 그러면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Throughout the book. 그 책 전반에 걸쳐서 사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것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무작정 외우면 안 돼요. 응용이 안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throughout the 정답 B번. 그럼 without은 뭐냐면 이거야. 뭐뭐 없이. 그래서 어떤 허락이라든가 허가 또는 뭐 방문 출입증 그런 거 없이는 안 돼. 그런 의미로 쓰는 게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가볼게요. question number 4 갑니다. 자, A, B, C, D. 그럼 이것도요. 일단 A, B번은요. 나눠요. 전치사고요. 그럼 C번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그럼 D번은 접속사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일단 뒤를 보자고요. For business days. 문장이 아니니까 while은 안 돼요. 그럼 until이다. until도 좀 아까 배우셨잖아요. until이나 by 다음에 시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점. 기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점. 근데 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누구냐? 자, 전치사 to를 넣는다? 그러면 전치사 to는 또 언제 넣어요? 앞쪽에 동사든 명사든 방향성이 있어야 전치사 to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제가요 sent 보냈어요. a letter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to you 이때 to는 전치사죠. 왜? sent라는 동사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고 정답이 그래서 A번 within이라는 전치사가 정답이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쓰이냐? 가볼게요. 자, 보통 이제 within이라는 전치사는 뒤에 뭐 장소,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within the company, 회사 내에서 괜찮아요. 그럼 시간 within 10 days 그러면 10일 안으로 괜찮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범위도 돼요. 이런 거는 어떤 범위 이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4일 안으로 그런 의미여서 정답이 withi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while을 제가 좀 설명을 잠깐 좀 드려볼까요? while. 보통 우리가 동안에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동안에가 첫 번째 for, 그 다음에 during,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이제 김제한 뭐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 이제 동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너 잠깐 나와 이렇게. 그래서 뭔 동안이냐면 for가 나오면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for 2 years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숫자 기간이요. 근데 during은 숫자는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명사구가 나오는 좋아해. During my holiday 제 휴가 동안에요. During my vacation, during office hours 업무 시간 동안 이런 걸 좋아해요. 물론 during 다음에 그럼 숫자가 못 나오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숫자 기간이 나왔는데 for와 during 같이 나오면 그러면 ETS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통 숫자 기간이 나왔다. 그러면 for를 넣거나 during을 넣거나. 그러니까 for가 없으면 during이 있어요. 그럼 정답 가시고요. 아마 근데 for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럼 while은 동안이긴 한데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 하는 동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차이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question number 5 갈게요. 자, AB3 전치사에 관한 문제. 일단 무조건 뒤를 보자. 봤더니 Friday. 그럼 원래 Friday 그러면 on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A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난쳤어요. 어떻게 했냐면 앞에 from 이게 있어요. 보통 from이 나오면 from A to B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from A, from Monday 그 다음에 to 대신에 뭐를요? 그쵸, through라는 전치사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했네요. 정답
D번이 되겠네요. 아쉬웠네요. 그죠? 요렇게 우리한테 장난을 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throw라는 거 다음에 우리가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없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on이라는 전치사가 가능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for라는 전치사가 뭐 예를 들어서 for this Friday.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해놨어. 그것도 또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만 보고 얘 하나만 on이라고 했다. 근데 나머지도 가능성 있는 애들은 살려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보고 가능성 있는 애들이 한 3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봐야죠. 앞에 봐야죠. 그래서 앞에 본 겁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D번. 자, 그럼 이제 장소와 위치인데요. 이것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t, 그 다음에 on, 그 다음 in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부동원 표시 안 합니다. on만 따로 할게요. on. 자, on이라는 전치사는 장소의 어디 이게 아니고요.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on은 평면에 맞닿아서 위에 그러면 얘는 on이라는 전치사 써요. 그래서 자,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펜슬이 책상 위에 맞닿아서 딱 올려져 있어요. 그럴 때 there's a pencil, there's a pen 어디에? on the desk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지면의 평면에 맞닿아서 위에 전부 다 on.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put on이란 말을 쓰거든요. 왜요? put on 왜? 내 살결 위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sit on, sitting on the chair 할 때 왜요? 엉덩이가 의자에 맞닿아 있잖아요. 이렇게 붕 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스쿼트 자세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예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길 위를 걷고 있다. I'm walking. 어디요? On the street. 이렇게요. 그다음에 제 사무실이요. 저 건물에요. 뭐 2층에 있어요. 그럴 때 My office i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on. 그래서 맞닿아서 위에는 전부 다 o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런 반면에 at과 in은 좀 나뉘어져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할게요. 뭐냐면 63빌딩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봐요. 63빌딩에 올라가서 더 높은 빌딩 있죠. 뭐 롯데 무슨 몰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몰에 딱 가는데 보이는 게 저기 어디네? 저기 어디네? 여기는 어디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특정 지점을 전부 다 at이란 전치사를 씁니다. at. 예를 들면 이거죠.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학교에 있는데 I'm at school. 너 어디 있어? 집에 있는데 I'm at home. 너 어디 있어? 지금 나 버스 정류장에 있네. I'm at the bus stop. 너 어디 있어? 자, 지하철 여기 있는데 I'm at the tube station. subway station 그럴게요. tube station은 이제 영국에서 하니까. 그다음에 공항에 있어. 너 어디 있어? 공항에 있어. I'm at the airport.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장소 하나를 말할 때는 at. 그다음 이는 이제 넓은 지역. 위에 올라가서 봤는데 서울이 다 보이지 않잖아. 또는 그 시가 다 보이진 않아.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넓은 이제 도시명, 나라명 이런 건 전부 다 in이라는 전치사 써요. 그래서 저 서울에 도착했어요. I arrived in Seoul 이렇게요. 그다음 공간의 안쪽 있죠. 공간의 안쪽을 우리가 또 in이라는 전치사 써요. 너 어디 있어? 호텔의 로비에 있어. I'm in the lobby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 수업할 때 전치사라든가 어떤 영어 문법이라든가 영어 어떤 단어라든가 설명을 할 때 계속 이제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해외에서 쓰는 영어 무슨 뭐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것도 되지 않나요? 이건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랑 설전을 벌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알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토익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영어를 전반적으로 확 펼쳐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다분하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토익이라는 시험에 테두리를 딱 쳐놔요.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 안에서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시험지를 풀기 위한 그런 문법이라든가 설명만 드리는 거고요. 이게 오픈시키면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가 제가 무슨 뜻이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뜻만 있지 않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하죠. 왜? 토익에서 안 써먹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이제 학생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뭐 카페에 있으면 카페는 I'm in a cafe 안 그러고 I'm at a cafe 이렇게 했는데 왜 그때는 s 씁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따로 찾아보시면 돼요. 저희는 토익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장소 위치는 맞닿아서 위에 on. 특정 하나의 장소는 at. 넓은 지역 in. 그다음 공간 안쪽 in.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전치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뒤에 보자. 뒤에 보니까 누가 있다? 런던. 왜 런던이? 저의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전치사 인이죠 뭐. 정답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무슨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공부하고 어우 힘들죠. 그죠? 그런 거는 언제 공부하시냐면 토익 점수가 한 900 이상 딱 나오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점수 파이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대한 니드가 생기잖아요. 나 영어 진짜 잘하고 싶어. 그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증빙 서류 중요하단 말이에요. 토익 점수 이렇게. 근데 토익 점수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나중에 면접이라든 가서 너 왜 토익 점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요? 저희 사실 근데 영어는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잘하는 친구야. 영어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토익 점수가 없을 뿐이죠. 그럼 이제 면접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못하는데 왜 저렇게 허세만 이렇게 진짜인데도 모르니까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토익부터 먼저 파고 점수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Natural English에 이제 딱 노출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Question number 2 갑니다. A, B, C, D 전치사 문제입니다. 뒤에 봐야죠. 뒤에 보니까 the company 장소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장소와 어울리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단 whereas는 접속사입니다. 반면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예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아니죠. 지금 컴마까지 아닌 거죠. 그럼 since라는 게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근데 만약에 since가 전치사가 되면 뒤에 명사가 시점이 나와야 돼요. 시점 또는 동사 ing 뭐뭐 한 이후로 또는 어떤 시점 이후로 그럼 나머지 시제는 전부 다 뭐를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되죠. 근데 뒤에 현재 완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단어가 시점도 아니고 동사 ing도 아니고 아닌 거죠. 그럼 among이라는 전치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요. 사실 일반적으로 복수명사 많이 나왔을 때 아니죠. 정답 C번. 그래서 within이라는 전치사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간 이내. 그 다음에 장소 이내. 그럴 때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답 C번. 그럼 question number 3 갈게요. 자, A, B, C 또 다시 뒤를 보자. 뒤에 봤더니 웹사이트. 웹사이트는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주고 싶은데 왜 온라인이라는 단어 있죠? 온라인. 온라인이 뭐예요? 랜선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 아니고. 그것도 왜 전치사를 온을 썼겠어요? 라인의 위에 있다. 그 랜선의 위에서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온이라는 전치사 쓰는 거예요. 맞닿아서 위에. 그럼 얘도 웹사이트니까 랜선이잖아요. 온라인. 그래서 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on our website.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이다. 전부 다 on. 맞닿아서 위에 그 라인의 선 위에.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정답 B번. 자, 그럼 question number 4 가볼게요. 자, A, B, C, D. 역시 좀 이렇게 나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얘는 부사로 많이 쓴다. 그럼 nearby라는 단어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nearby가요. 전치사로는 거의 안 써요. 형용사 또는 부사. 그래서 형용사가 됐다. 그러면 nearby restaurant. 명사의 앞에요. 그래서 근처 레스토랑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부사가 됐어요. 그러면 다 명사까지 하고 nearby 근처에 이렇게 혼자 쓰이거나. 자, 그럼 near라는 건 전치사입니다. 장소가 나오죠. 어디 근처에. 그럼 뒤에 보니까 the post office. 그 다음에 street. 전치사 on이 왜요? 건물이 거리 위에 맞닿아 있겠죠. 붕 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치사 on. 됐죠? 그래서 장소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저 B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question number 5 가볼게요. 자, A, B, C, D. 기본적으로 between이라는 전치사는 뭐 A and B, and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복수명사 나오거나 아닌데요. 서울인데요. 이렇게 버려요. 그럼 except라는 전치사를 잠깐만 좀 살펴보면 자, 이 전치사를 우리가 쓴다. except라는 걸. 그러면 앞에 보통 앞을 보셔야 돼요. 얘는. 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앞에 all이라든가 또는 뭐 every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except를 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거죠. daily. 그러면 그런 all이나 every 아닌데 아니죠. daily 그러면 every day죠. 그럼 그때도 except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everyone except 제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한이 빼고 모두 다. 너무 슬프죠. 그럴 때 쓰는 게 except.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except라는 요 전치사와 그 다음 뒤에 for라는 전치사가 합쳐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뜻은 똑같아요. 뭘 제외하고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except 근데 혼자 쓸 거면 앞에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럼 throughout이라는 건 좀 아까 배우셨죠? throughout 그럼 무슨 뜻이에요? 관통해서 전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roughout Seoul 그러면 서울 전체 지역 괜찮네요. 정답 C번이 되겠네요. 그럼 ahead of는요. 뒤에 뭐 스케줄이라든가 또는 뭐 ahead of time 뭐 이렇게 시간과 관련돼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 앞서 스케줄 일정보다 앞서서 또는 behind 그러면 일정에 뒤처져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정답은 C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D 전치사 문제. 그럼 또 뒤를 가는 거죠. 뒤를 봤더니 일단 사람이 나왔어요. 자, 사람하고 또 뭐 있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보너스가 offer라는 동사가 있었군요. 이렇게 제공하다. 원래 offer라는 동사가 4형식. 그래서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사물 하나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오는데 만약 두 개를 바꾼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대상 앞에 쓰는 건 바로 그죠? to라는 전치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시간 그리고 장소와 위치와 관련된 전치사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전치사라고 해서 전부 다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특정 이런 단어들이 어느 경우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토익이라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족보죠, 족보.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시면 어차피 그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성질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